오늘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7년 만에 관측됐습니다. 멕시코에서 캐나다까지 일식을 볼 수 있는 경로마다 인파가 몰리면서 경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총 3천만 명이 넘는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권총미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낮에 차고 문이 열린 틈을 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고 피해자는 맞서 싸우다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이 수도권을 찾아 범야권이 200석을 가져가게 되면 헌법을 바꿔 스스로 사명권을 행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권자들이 투표로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접전이 예상되는 서울 지역을 잇따라 돌았습니다. 정부가 하자는 것 없이 탄압만 일삼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이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주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오늘 LA에서는 오전 11시 12분쯤 달이 태양을 가리는 개기일식이 7년 만에 관측됐습니다. 멕시코에서 캐나다까지 일식을 볼 수 있는 경로마다 인파가 몰리면서 경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로 달이 지나가면서 태양이 검게 가려졌습니다. 북미 대륙에서 관측된 7년 만의 개기일식입니다. 태양은 달보다 400배 크지만 지구와의 거리도 400배 멀어서 지구에서 보기엔 태양과 달의 크기가 같아 보이는 겁니다.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경로는 멕시코에서 시작해 텍사스, 미주리, 뉴욕주 등을 거쳐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쪽으로 이어지는데 최대 폭 200km에 달하는 개기일식 관측 경로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미국에선 주요 방송사들이 하루 종일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It's very cool, very pretty, a little bit darker. We're happy that we get to be here in this iconic place and have the eclipse. 네, 이곳 워싱턴 DC에서는 태양의 87%가 가려지는 부분 일식이 관측됐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의 이벤트를 즐겼습니다. 개기일식을 보러 장거리 이동을 하고 식당을 찾고 숙박을 하면서 유발된 경제 효과가 약 8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I'm just here trying to make a cool memory with my son because he's about to become a teenager and I feel like in a few years he'll be too cool to hang out. Folks, enjoy the eclipse, but play it safe. Don't be silly.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다음 개기일식은 21년 뒤인 2045년에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확대 추진해 이전보다 1,00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서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쌓인 이자를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할 계획입니다. 연간 $12만 달러 이하를 버는 개인이나 $24만 달러 이하를 버는 부부가 대상이며 이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 밖에 400만 명 이상의 채무를 전액 탕감하고 1,000만 명에 대해서는 최소 $5,000의 채무를 줄여줄 계획입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돼 아직 대출금이 많은 20, 30대 등 젊은 유권자 그리고 유색인종의 표심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백악관은 흑인과 라틴계가 백인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정책이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SNS를 통해 낙태권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정부가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낙태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입장 표명에 낙태 반대 단체들은 큰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낙태법 문제를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정부와 주민들에게 돌려준 것은 나의 공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SNS를 통해 낙태권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Many states will be different. Many will have a different number of weeks, or some will have more conservative than others, and that's what they will be. At the end of the day, this is all about the will of the people.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신한 지 몇 주부터 낙태를 금지해야 하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폭행 피해자이거나 만약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는 예외를 두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은 낙태권에 대한 입장을 비난했습니다. We shouldn't duck this issue. This is an important one for the American public. 낙태 반대에 앞장서온 단체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입장 표명에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공개 입장 표명으로 여성 유권자들의 최대 이슈인 낙태권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 가열될 조짐입니다. SBS 전영웅입니다. 미국 보잉사가 만든 여객기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륙을 하다가 엔진 덮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객과 승무원 141명을 태우고 미국 덴버에서 휴스톤으로 가려던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객기입니다.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서 속력을 내는데 엔진 덮개가 너풀거리더니 모두 뜯겨 날아가 버립니다. Because had the message not got up to the pilot, because the pilots didn't really know what was happening. It was folks on the plane that sent the message. 3,000m 상공에서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조종사는 관제탑에 비상 착륙을 요청했습니다. For now, everything's okay, and we don't even know the nature of it, but apparently several passengers and flight attendants heard something loud hit the wings. 여객기는 이륙 후 25분 만에 덴버 공항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미 연방항공국은 즉각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고기는 보잉 737-800 여객기로 최근 문제가 된 737 맥스보다 이전에 생산된 기종입니다. 지난달 22일 텍사스에서도 같은 항공사 같은 기종의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회항했습니다. 보잉이 제작한 여객기는 최근 잇단 사고로 품질 관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737 맥스 여객기는 지난 1월 미국 포틀랜드 상공에서 비상구 덮개가 떨어져 나갔는데 조사 결과 조립 과정에서 볼트가 누락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지난달 캐룬 보잉 CEO는 품질 관리 책임을 지고 연말에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급여가 전년보다 100억 원 늘어난 400억 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안전은 뒷전인 채 이익만 챙겼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올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외국 주식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 어두운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전석에 운전대는 없고 커다란 모니터만 있는 자동차.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5년 전 공개했던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모습입니다. 머스크는 최근 자신의 SNS에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하는 로보택시는 테슬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 진출한 GM의 크루즈가 사고로 운행 허가가 취소되는 등 자율주행 차량이 시장에 빠르게 정착할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립니다. 기술적으로는 다 완성이 돼 있지만 택시만큼 빠른 속도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품값이 올라가서 저렴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 출시 예정일 발표는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늘어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또 AI나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급성장하는 분야에서도 오픈 AI 등 경쟁업체에 밀리는 양상입니다. 때문에 올 들어서만 주가는 30% 이상 급락했고 월가에선 거품의 종말 등 비관적인 전망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가장 큰 규모로 순매수한 종목은 단연 테슬라입니다. 올해 순매수 규모가 9억 4천만 달러, 1조 2천억 원이 넘는데 최근 일주일 새 매수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점증하고 있고 8월 8일이라는 타임라인이 구체화되면서 투자 심리에는 훈풍이 불이라 전망합니다. 테슬라의 주가 반등은 로보택시나 휴머노이드, AI 등에서 얼마나 혁신을 주는지에 달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유학이나 취업 등 한국인 비이민 비자 취득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가 공개한 2023 회계연도 비이민 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7만여 명의 한국인이 비이민 비자를 받아 지난해보다 17%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인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는 2019년도에는 7만 6천여 명에 달했지만 팬데믹이 시작된 직후인 2020년 3만 7,500여 명, 2021년에는 4만 3,500여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2022년 5만 9,500여 명으로 회복했고 지난해 7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 전체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는 1,040만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65%나 늘었습니다. 한편 한국인의 경우 학생 비자가 전체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의 25.6%를 차지했고 교환 방문 비자와 관광 방문 비자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오는 25일 한인들도 많이 찾는 윌셔 컨트리 클럽에서 JM 이글 LA 챔피언십이 개최됩니다. 375만 달러의 우승 상금을 놓고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 한인 선수 24명이 출격하면서 많은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펼쳐지는 LPGA JM 이글 LA 챔피언십. 한인들이 많이 찾는 LA 한인타운 부근 윌셔 컨트리 클럽에서 펼쳐지는 LPGA 대회입니다. 특히 올해 대회에선 총 상금이 375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75만 달러나 많아지면서 LPGA 주요 대회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The JM Eagle LA Championship presented by Plas Pro is an LPGA Tour event that's taking place April 22nd through the 28th at Wilshire Country Club. We just announced with this tournament an elevated purse to $3.75 million. That's the overall tournament purse. That is the largest purse on the LPGA Tour outside of the major championships and the season-ending tournament in 2024. 올해 JM 이글 LA 챔피언십에는 최근 4개 대회를 연달아 석권한 넬리 코다를 포함해 최상위 여성 선수 144명이 참가합니다. 김효주와 고진영, 그리고 신지은 등 한인 낭자들도 24명이나 대거 출전해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시합 보러 많이 와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LPGA 투어에 한인 선수가 정말 많고 또 국적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 한국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대회 측은 한인 골프 팬들의 편리한 관람을 위해 온라인은 물론 올림픽 골프 등 오프라인에서도 티켓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골프 LA 매장과 풀턴에 있는 저 올림픽 골프 롤앤아이 세 군데에서 다 판매를 합니다. 가격도 온라인으로 사시는 것보다 수수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할 겁니다. 한인 골프 팬들의 열띤 응원과 한인 낭자들의 멋진 활약이 기대되는 LPGA JM 이글 LA 챔피언십은 오는 25일 막을 올립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어제 오후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권총 미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낮 차고 문이 열린 틈을 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건데요. 무장 강도들과 맞서 싸우던 피해자는 머리 부분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유가선상에 위치한 한 콘도입니다. 차량 한 대가 차고로 들어가는 차를 뒤따라갑니다. 별 의심 없이 차에서 내린 피해자. 검은색 차에서 흑인 남성 3명이 내리더니 권총을 보여주며 물건을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의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상의를 벗기기까지 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발생한 권총 미행 강도 사건입니다. Suspects were 4 male blacks. Probably taken with cell phone and weapon used was a dark semi-automatic handgun. 다행히 상주에 있는 보안 직원의 빠른 대처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콘도에서 그것도 밝은 대낮에 발생한 사건에 주민들은 두렵다는 반응입니다. 여기 5년 넘게 살았는데 이런 일 없었는데 낮에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찰은 용의자들이 타고 온 검은색 지프 랭글러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고 흑인 용의자 4명을 뒤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한인타운 일대에 미행 강도와 발코니를 통한 주택 침입 절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 오전 11시 나성 한인연합 장로교회에서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이 주최하고 미주 도산안창호 기념사업회와 LA 흥사단, 화랑청소년재단, 국가원로회의 미서부 지부, 그리고 미주 3.1 여성동지회가 주관했습니다. 김영환 LA 총영사는 기념사에서 미주 한인들이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도 독립자금을 모아 임시정부를 지원했다며 그 모든 노력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차세대들에게 잘 전달하고 한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시정부의 배경에 관한 역사 강연과 도산 뮤지컬의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총선 소식입니다. 22대 총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마지막 날 자정까지 여야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표심 잡기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총선을 이틀 앞둔 어제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유세에 집중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합해 200석을 달성하면 나라를 무너뜨릴 거라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석이 단지 대통령 한 명을 끌어들이겠다? 이런 얘기 정도에 그치지도 않아요. 사면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개헌을 해서 자기 스스로 조국과 이재명이 셀프로 사면해서 집권하려 들 겁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세 폐지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생필품 부가세 인하 등 그동안의 공약을 언급하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나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에게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진짜 일하고 싶습니다. 윤재욱 공동선대위원장은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 100석을 지켜달라고 읍소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만이라도 남겨주십시오. 배왕 끝으로 달려가는 대한민국 열차를 멈추세울 최소한의 의석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유세를 마치고 차에 탄 뒤 일하는 척했네 라고 말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저희는 일하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인 척 하지 않겠습니다. 이 위원장 측은 이에 대해 허리 통증으로 유세를 일찍 마무리한 데 대한 아쉬움을 혼잣말로 얘기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오늘 서울 집중 유세를 벌인 뒤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SBS 조연아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접전이 예상되는 서울 지역을 잇따라 돌며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정부가 하자는 것 없이 탄압만 일삼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이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서 출근 인사로 하루를 시작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선대위 회의 뒤 서울 동작을 지역구를 찾아 유삼영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동작을은 민주당이 전체 판세의 척도로 삼는 곳으로 이 대표가 이곳을 찾은 건 선대위 출범 뒤 6번째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이 정권 출범에 큰 역할을 했고 지난 2년간의 실정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곳곳에서 집중 지원 유세에 나선 이 위원장은 정책 제안 없이 탄압만 하는 정부를 이제 국민이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부 여당은 어떻게 된 판인지 하자는 게 없어요. 하는 게 그저 압수수색, 탄압, 누구 죽이기 이런 것만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산 강서를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게 해달라며 민주당 후보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경남 양산갑 윤영석 후보가 유세 도중 문 전 대통령을 향해 한 막말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문재인 차마 입에 올리기는 물론 옮겨 적기도 힘든 말이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에게서 나왔습니다. 막말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군사 독재 정당 후회답습니다. 윤 후보는 문 전 대통령을 협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위원장은 오늘 오전 대장동 재판에 참석한 뒤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소수 정당들도 수도권에 마지막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4개 정당은 각각 서울 홍대와 경기 부천, 화성과 광화문을 최종 유세지로 정하고 총력을 다해 뛰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녹색정의당 지도부는 서울 마포 경의선 숲길을 돌며 마포갑에 출마한 김혜미 후보 유세를 지원했습니다. 기후와 노동, 성평등 가치를 내걸고 민주당이 10대 공약에 넣었다가 착오였다며 빼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 등을 강조했습니다. 한석 더 쉽게 얻겠다고 비례위성정당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할 말을 하는 독립된 진보정당 하나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미래는 청년과 직장인이 많은 서울 성수동 카페 거리에서 You Can Do It 캠페인을 벌이며 청년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정치에 실망하고 외면한 이 불공정에 분노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럼에도 선거가 중요하다. 청년분들의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을 담아 공정한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는 사법 리스크 없는 세력이 검찰 정권을 확실히 심판할 수 있다며 비례투표에서의 지지도 호소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경기 남양주와 구리, 서울 강동구 등 한강벨트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꼴 보기 싫은 싸움만 하는 기득권 양당 정치 활활 불태워버리고 오렌지색 개혁의 물결을 일으켜 주십시오. 경기 화성을 이준석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오늘 자정까지 잠을 자지 않는 48시간 무방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범야권 200석이 되며 자신이 셀프 사면할 거라고 한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국회가 사면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저도 법률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 4월 10일 이후에 특별히 그분이 공적 영역에서 활동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해 200석 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윤 대통령 부부와 한 위원장뿐이라 주장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이제 한국 시간 내일이면 총선 본투표가 치러지고 각 당의 의석수가 결정됩니다. 김기태 기자가 선거 문화를 돌아봤습니다. 4년 전 총선 당시 거대 양당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와 기준을 놓고 막판 경쟁을 벌였습니다.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막말 논란은 있었지만 무상복지나 반값 등록금 등 주요 공약을 놓고 표심 경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극단적인 비방전에 공약 대결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딱히 생각나는 공약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서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면밀히 들여보는 느낌은 없고 선거 초만 해도 여야 모두 입단속을 강조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정치를 배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의붓 아버지 같아.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아요. 파치 엄마 같아. 독설 경쟁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김준혁과 이재명의 쓰레기 같은 말들,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여러분의 위에 군림하면서 머릿속에 넣고 정치로 구현할 철학인 겁니다. M16으로 총 쏘고 죽이는 거 봤지? 너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대가리 깨진 거 봤지? 조심해. 농담이야. 농담이야. 21대 국회 내내 여야가 강대강 대치하며 진영 논리는 강화됐고 특정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극단적 말로 일부 정치인과 정치 유튜버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양극화 현상은 가속화됐습니다. 정치인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 대안적 부분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손쉬운 비판에 급급한 거죠. 미래보단 과거, 정책 대결보단 정쟁으로 흐른 이번 총선이 정치에 대한 혐오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네, 정치권이 총선으로 분주한 요즘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여전히 큰 진전이 없습니다. 증원 규모를 포함한 여러 갈등 지점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의료계 입장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 증원 규모의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며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의협이 제시한 증원 1년 유예안도 내부 검토하겠다는 말까지 내놨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내년도 증원을 미루는 거냐는 해석이 나오자 정부는 부랴부랴 추가 회견을 열어 발언 취지를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2,000명 증원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려다 생긴 해프닝으로 풀이됩니다. 의사협회 비대위도 브리핑을 하루 멈추며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와 합동 기자회견을 합의한 바 없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또 총선 전에 대통령과 만날 거란 소문도 만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다음 달 임기가 시작되는 이면택 의협회장 당선인도 김태구 비대위원장의 직을 자신에게 넘겨달라는 공문을 보내 불협화음을 드러낸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과 수업 거부로 학사 일정을 미뤄왔던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전북대 의대의 경우 대면 수업에 참석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주일 전 개강한 가천대 의대도 수업 참여 학생이 저조하자 이기려 총장이 의대생 복귀를 호소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북한의 여성 권력자 김주애, 김여정 말고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은 의전을 담당하는 측근 현송월인데요. 그 위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북한 매체에 포착됐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조선중앙TV는 지난 6일 김정은 총비서가 화성지구 산림집 건설 현장을 찾은 모습을 전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화성지구의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가 또 늘어나게 됐다고 먼 기쁨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조용원 조직비서와 박정천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이 수행했는데 김정은 지시사항을 받아 적느라 수첩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정은을 뒤따르던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이 휴대폰을 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정은이 간부들에게 지시를 하는 가운데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현지 지도 현장에서 자유롭게 휴대폰을 쓰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보고서 내용이라든가 급한 문자 같은 거든가 그런 것들이 서기실 쪽에서 현송월을 통해서 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현송월이 김정은의 의전을 맡고 있는 최측근이라 직보할 내용들이 현송월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18년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으로 북한 예술단을 이끌고 남한을 찾았던 현송월은 2019년 무렵부터 김정은 의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치행사 담당 부부장이 권한이 엄청 세요. 이런 행사가 진행되는 타이밍에는 그 여자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어요. 김정은의 현지 지도 현장에서도 전혀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을 정도의 위상이라면 현송월의 문고리 권력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LA국제공항 진입로 공사로 인해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LA국제공항 진입로 공사로 인해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공항 측은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센츄리 블루바드에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일부 통행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LAX가 진행 중인 현대화 작업의 일환입니다. 이번 주 남가주에 바람이 불며 80도대 더위가 전망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기온이 점차 올라가 오는 10일과 11일 80도대 후반까지 오르며 한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토요일에는 비도 예보됐습니다. 뉴욕시에서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최근 2주 동안 최소 12건의 여성 대상 묻지마 폭행이 발생했으며 이 중 6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랙앤드데커의 스팀 다리미가 리콜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인파워 브랜드의 블랙앤드데커의 스팀 다리미가 증기 대신 뜨거운 물이 분사되면서 화상을 입었다는 수십 명의 소비자 신고가 있었다며 200만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아마존과 베드베스앤비욘드, 월마트 온라인으로 판매됐습니다. 귀네 카운티 유기동물 보호소가 주민들에게 입양을 호소했습니다. 보호소는 개와 고양이가 현재 심각한 포화 상태로 마이크로칩과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등이 포함된 입양 비용은 무료라며 입양을 원하는 주민들은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세계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 도보종단에 성공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352일간 무려 16,000km를 달렸다고 하네요. 굳은 날씨도 휘몰아치는 흙먼지도 나를 막을 순 없다. 열심히 뛰고 있지만 얼핏 봐도 상당히 힘들어 보이죠? 영국인 마라토너 러셀 쿡입니다. 지난해 4월 22일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 지점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 아굴라스를 출발해 계속 뛰기 시작했는데요. 352일간 16개국을 지나며 마라톤 풀코스를 380번 완주하는 것과 비슷한 거리인 16,000km를 달렸고 현지 시간 지난 7일 마침내 아프리카 대륙의 최북단인 튀니지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도전은 자선기금 모금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성공적으로 아프리카 종단을 마친 그는 목표 지점에서 수많은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조금 피곤하네요 라는 담담한 소감으로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이파이브 해달라고 손바닥을 쭉 펴기라도 한 것 같죠? 영국 런던 자연사박물관이 주도하는 해저 탐사팀이 태평양 클라리온 클리퍼톤 해역에서 독특한 생김새의 해저 생물을 포착해 화제입니다. 바다 돼지의 한 종류로 알려진 분홍 암페리아 해삼인데요. 심해에서 사는 무척추 동물 중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격 탐사 차량으로 5,000m 심해에서 포착했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이 해역에 약 6,000종에서 8,000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많은 수가 과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지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인사회 소식을 심도 있게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